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의 새로운 슈퍼테크. 2. 뻔뻔한 자들의 회개. 3. 한국은 아시아 하늘을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경전투기 FA50의 수출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T-50의 은채, 대금을 환율 차로 인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허겁지겁 지급한 이유가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사는 세계 무기 시장을 싹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무기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도 한류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경전투기인 FA50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이후로 10년 넘게 전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결정된 폴란드로의 수출은 특히 그 의미가 컸습니다.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TL을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FA50 블럭 20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FA50 블럭 20에는 KF21을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무장인 암램과 사이드와인더가 통합됩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합동 헬멧 조준 장치 JHMCS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나토 호환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전투기 치고는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가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FA50의 블럭 20을 36대 약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방송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블럭 20을 도입할 계획임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FA50 블럭 20의 이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암램과 사이드 와인더 통합, 그리고 GG38 잼의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러한 성능을 갖춘 FA50의 새로운 변종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현지의 자금 지원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로도 명성이 자자한 바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더욱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개량을 마친 후에 FA50은 이미 동급의 전투기 중에선 견줄 상대가 없는 수준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 체급 위인 F-16V에도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하이로 믹스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A50 블럭 20의 수출길이 열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FA50의 원형인 T50을 가장 먼저 수입해간 국가인데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한테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요. 이들은 T50뿐만 아니라 KF21과 잠수함 사업에서도 개발비 지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를 않았던 상습범이라서 작년에 2차 도입분 계약에선 선수금이 입금된 일자로부터 계약 이행이 시작되는 특이사항을 따로 만들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한국은 인니가 돈을 낼 때까지는 계약된 수량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아쉬운 쪽이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고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1년여 만에 허겁지겁 선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선수금 입금 시기는 FA50의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빨랐는데 언론 보고 시작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급하게 계약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들이 돈이 없어 입금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재빠르게 입금한 것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의 역사적 정통성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보르네오 지방의 영토 분쟁이 양국 간 전쟁으로 비화된 적도 있어 현재는 한일 관계 버금가는 견원지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서로를 명백한 적국으로 여기며 유사시 전쟁까지 대비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T50을 먼저 확보했다고 생각했더니 돌연 말레이시아가 T50보다도 아득하게 발전한 FA50 블럭 2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선수금을 지급해야만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신무기 도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내는 출혈을 감대해야 했는데요. 약정상 작년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을 가정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오른 환율만큼 지급할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지급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며 뻔뻔하게 버티던 인니가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뱉어낼 만큼 말레이시아의 고성능 무기 확보가 인니에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니가 FA50에 유난히 벌벌 떠는 이유는 KF21은 대금 문제로 시제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블럭 20의 공대지 성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눈여겨보았다고 직접 언급한 GG38잼은 MK80 시리즈 무유도 항공폭탄에 장착해서 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로 무작정 쏟아붓던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에 장착하면 INS와 GPS를 통해 탄착점을 유도해줄 수가 있게 되나 비교적 싼 값으로도 단순한 폭탄을 미사일처럼 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대지 무장이죠. 다만 잼은 본체가 항공기 밑에 가려지는 동안은 위성에 GPS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어 항공기가 신호를 대신 받아서 전선을 통해 한동안 전달해줘야 하고 그래서 GPS 수신 능력이 없는 항공기로는 운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죠. 태생부터 유도무기인 미사일같이 시스템 통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운용기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잼의 개념은 차용하듯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GPS 유도폭탄, 통칭 KGGB를 개발합니다. 무유도 항공폭탄이라면 한국 공군도 잔뜩 가지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포나 방사포를 해치우는 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미사일 전력에 껌뻑 죽는 한국은 지상 타격 능력을 지닌 무기라면 이미 거의 수십 가지나 가지고 있지만 고작 대포나 로켓 같은 저같이 표적에다 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KGGB는 잼의 3배가 넘는 1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잼과 달리 투하 후에도 몇 차례 정도라면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적 방공 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스크린 장비로 이 장비로 GPS 신호 수신, 표적 할당, 조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항공기는 사실상 KGGB 본체를 기계적으로 탑재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잼의 완전한 상위 호환인 셈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잼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아 FA50을 도입하지만 요구 성능상 완전한 우인 만큼 차후 KGGB 역시 수입해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침 태국이 이를 수입해서 과거 한국이 수출한 T50TH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에 이어 태국이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LIG 넥스원으로부터 미공개 수량의 KGGB를 사갔다고 합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에 맹주 자리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다투고 있어 양국이 좋은 관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죠. 주변국이 차례차례 한국에 고성능 무기를 두르고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 뻔뻔한 태도를 일관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완납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된 자금으로 개량된 무기를 다름 아닌 적국이 사서 두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FA50은 노후급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몇몇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FA50으로 무장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 당시 FA50의 가장 까다로운 경쟁자로 여겨지던 스웨덴의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8년 동안이나 단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해 이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펜을 개발한 사부의 최고 책임자 미카엘 요한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기 수출에 대한 극도의 실망을 했으며 그리펜의 능력이 열악한 것이 아님에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없어서 수출 잠재력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펜의 주요 장점은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FA50은 대당 가격은 더 저렴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며 심지어 꾸준한 성능 개량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리펜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FA50이 어느새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최초 비행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력을 위한 신념으로 지치지 않는 뛴걸음을 계속해온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들.
지금의 대체 불가 FA50의 지위를 만든 것이죠. 이들이 신념으로 지새운 수많은 밤과 낮의 결과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 석권이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탄생입니다. 앞으로 KF-21이 양산되게 되면 그 FA50조차 뛰어넘는 성능의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한국의 공장은 문전성시가 될 것입니다. 뻔뻔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감히 한국에 도전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카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쫄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쫄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쇼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카이와 인자판 사천공항에 KF-21 실대 시해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이 6호기가 곧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슈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 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카이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국가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슈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에 영국의 러시모, 캐나다의 미소소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 제10호 공대와 항공기 제작 공정교육센터 등을 통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RD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렛 위튼이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카이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슈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카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쫄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쫄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의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 미들 로우 구성에서 FA-50PL과 F-35가로 하이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쫄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카이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의 노동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의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폴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시점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지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 유지비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수-30, 수-33, 호크 경전투기 T-52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지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 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모법이 공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의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카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쫄란드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에게 국가 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내게 옵니다.